옆으로 넘어오시죠. 함수 그래프와 방정식입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여기 있는 1번, 9번부터 11번까지는 앞에서 봤던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서 일단 먼저 정리 한 번만 하고 그리고 절대값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아야 돼요. 자, 이제는 fx와 gx가 더 이상 2차와 1차 이런 걸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거야. 차수의 형태가 2차, 3차, 4차 어떠한 녀석이 나타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다의 포인트가 바로 3번 챕터고요. 그래서 본래의 테마는 2차와 2차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 이상에 일단 여러분들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fx와 gx로 그냥 표현해서 위치관계를 우리가 다루어 보면 당연히 fx 이퀄 gx라는 녀석을 활용합니다. 그냥 정리만 앞에처럼 똑같이 그냥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결국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나의 이 위치 관계라는 게 결국 교점의 관계이기 때문에 교점이라는 녀석을 생각할 때는 fx 이퀄 gx를 따라가면 되고 그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곧 만나는 교점의 x 좌표입니다라는 표현 이 녀석을 통해서 혹시나 2차와 2차와의 관계면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곧 근의 개수를 얘기한다. 근데 이때는 반드시 2차의 경우가 최대인 차수일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특별하게 부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 의미를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는 파트.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9번 문제만 하나 살짝 한번 봐볼게. 오른쪽 9번 문제를 보면 fx 그래프랑 gx 그래프가 매우 복잡하게 꾸여 있죠. 그죠? 이게 사실은 이제 하나하나의 함수 형태를 보면 fx가 3차 함수의 개형이고요. gx도 이게 3차 함수의 개형인 거야. 이렇게 차수가 높은 그래프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리라는 문제를 안 던지고 그 녀석에서의 실근의 개수와 실근의 합을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생각하자? 이 함수들의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근이고 그 녀석들의 근의 개수와 합을 구하면 된다라고만 판단하자고요. 맞나? 그러면 fx와 gx가 만나는 교점은 첫 번째, 마이너스 3이라는 위치에서 만나는 거 보이죠? 두 번째, 오른쪽으로 왔을 때 0에서 만나는 거 보이지? 원점에서. 세 번째, 2라는 지금 나의 x 좌표에서 만나고 있는 거 보이죠? 교점 3개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게 표현 방법이었으니까 a는 3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할 땐 그 실근은 각각의 x좌표들이니까 마이너스 3, 0, 2가 나의 실근이라고요.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3 빼기 빼기 1이 돼서 답은 3번 4다 라고 얘기하는 문제 유형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지? 나머지 문제들도 각각 그렇게 표현되고 자 11번 문제 하나만 그러면 가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절대값 그래프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만 하나 다뤄보자. 11번입니다. 이 문제의 형태를 보면요. fx와 gx를 보여줬는데 어머나 세상에 여태까지와 조금 다르게 얘는 방정식의 이름을 fx 이퀄 gx라고 주지 않고 egx라고 줬죠. 그죠? 이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여기에 있는 지금 정보를 통해서 나의 fx와 나의 gx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설정형 문제라는 걸 파악하셔라. 이렇게 변화의 표현이 들어가는 나의 혹시나 이였으면 의미가 없지만 fx 이퀄 gx가 아닌 또 다른 형태들의 개수의 표현이 나타나서 나의 방정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각각을 따로따로 설정하셔야 됩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한 힌트의 해석이 바로 개수 1이라고 보여졌고요. 만나는 교점이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라는 녀석에 x 이름이 있었다라는 게 판단되면 돼요. 의미 괜찮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첫 번째 fx라는 녀석을 설정합니다. fx라는 그래프는 만나는 교점 알파, 베타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1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베타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죠? 두 번째, gx라는 녀석도 설정하는데 x제곱의 개수 1입니다의 표현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와 감마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이 곧 나의 인수를 소개합니다의 식의 설정으로 넘어간다 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봤을 때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내 방정식은요 fx라는 x-알파 곱하기 x-베타와 2gx라는 2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감마의 근을 찾게 한다 라는 표현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표현 방법 보시고
그러면 이 녀석의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의 항을 한쪽의 항으로 이항시키는데 x-알파가 공통인수로 보이죠? 그죠? 그럼 전기하는 게 지금 나의 목적이 아니라 인수분해, 묶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라는 표현으로 해결하셔서 2 곱하기 x-알파 곱하기 x-감마 빼기 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녀석으로 이항시킨 후 x-알파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묶는 순간 앞에는 2 곱하기 x-알파가 나타나서 2x-2 감마가 되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곱하기 x-베타가 남아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뒤에 것만 정리하면 x-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2 감마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 값이 0임을 만족하는 x의 값이 곧 나의 근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x는 알파거나 또는 2 감마 마이너스 베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항상 그래프가 나에게 방정식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방정식에서 저렇게 개수의 형태가 1대1의 개수비가 아닌 1대2, 1대3 어떠한 독특한 형태들에 대한 방정식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각각을 그 그래프의 형태에서 설정하시고 그 녀석의 방정식 안에 대입해서 값을 구하라. 오케이? 이 모든 게 다 앞에 x축과의 관계부터 출발한 아이디어였다.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럼 정리 한번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지막 최종 포인트 절대값 그래프 한번 가볼게요. 그 절대값 그래프도요 3번에다가 붙이시면 됩니다. 개념의 포인트를 아래쪽 비어있는 칸에다가 쭉 따라오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포인트가 세서요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함수를 통한 절대값 그래프의 형태는 정확하게 4가지의 형태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독단적으로 나타나는 절대값 그래프가 2개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fx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가지 형태를 우리가 먼저 연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름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fx 전체의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기형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각각의 x와 y에 절대값을 붙이는 녀석들이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둘 다의 절대값을 붙인 녀석까지 표현하시면 끝. 오케이? 그래프를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절대값 fx라는 건 어떠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무조건 본래 그래프를 그리면서 출발하셔야 되고요. 나의 본래 그래프 fx라는 녀석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절대값 fx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x축 위쪽으로 어떻게 대칭시킨다. 포인트 체크하시면 돼. 음수의 영역, 곧 그래프의 이름이 음수로 나타난 y값이 음수인 영역을 x축 대칭하더라.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 가볼게요. 본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출발하고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x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한 절대값이 붙었습니다. 그죠? 이 말은 즉슨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x가 양수인 쪽의 그래프는 그대로 두고 음수인 쪽을 지운다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x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x가 양수 쪽을 그대로 두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표현해요. 오케이? 계속적인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표현 두 번째 그래프고요. 세 번째로 내려가 볼게요. 이번엔 절대값 y equal fx입니다. y는 fx가 그 기본적으로 그려져 있을 때 그 녀석에서 이번엔 y의 절대값이 붙었지. 그죠? 그러면 y가 양수인 쪽을 그대로 두는 거야. 그리고 y가 음수인 쪽은 지워요. 오케이? 그럼 이러한 녀석을 얘는 어떻게 했냐면 위쪽으로 올렸죠. 근데 얘는 달라. 왜? y의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y가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 y가 돼서 x축 대칭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어떻게? 양수인 쪽은 그대로 두고 그 양수인 쪽을 x축 대칭합니다의 형태가 나타난다고요. 오케이. 자, 라스트 절대값 y 이퀄 f 절대값 x입니다. 모두가 다 절대값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한번 가보면 본래의 그래프를 그려놓겠죠? 이 상태에서 x도 양수, y도 양수가 기준인 거예요, 이번에. 그지? 그러면 1사분면이 기준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쪽이 다 지워져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뭐 하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하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하고요.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합니다. 그래프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표현해야 y 절대값에 f 절대값 x더라. 표현 의미 보셔야 되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니? 내가 가지고 있는 오른쪽 그래프를 x축, y축,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정리를 먼저 해드릴 테니까 의미 한번 해석해봐요. y는 절대값 fx라는 녀석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는지 봤더니 첫 번째 절대값 fx가 양수인 부분은 항상 그대로 놓자. 그리고 두 번째 fx가 음수인 부분은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결국 0보다 큰 쪽으로 바꾸어 버린다. 첫 번째 표현이야. 얘는 그래프를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그래프를 다 활용해서 양수인 쪽은 그대로 놓고 음수인 쪽은 그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만 따로야. 얘는 모든 그래프를 다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아래쪽부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그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땐 이제 표현이 좀 달라집니다. y는 f 절대값 x가 되면 첫 번째 당연히 양수인 그래프는 그대로 놓겠죠. 그래서 x가 기준이니까 x가 양수인 부분 그대로 놔. 그게 얘였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하냐면 이 1번의 그래프를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대칭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이상 음수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오케이? 음수인 부분의 그래프는 내 기준이 이제 아닌 거야. 언제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남겨놓은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 이동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셔야 돼. 오케이? 두 번째도 봐볼게. 자, 절대값 y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첫 번째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놓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에 있는 1번 그래프를 이번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요.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놓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오케이? 남겨놓은 그 새끼를 그대로 대칭 이동하는 거야. y가 아닌 녀석 쪽으로. 오케이? 예스. 자, 그럼 이제 라스트 절대값 y와 절대값 fx는 1번 출발이 x가 양수인 부분과 y가 양수인 부분을 그대로 놓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쪽 어디야? 얘를 뺀 나머지니까 x가 음수, y가 양수. x가 양수, y가 음수. 그리고 x도 음수, y도 음수. 세 가지 부분을 다 표현해야 된다고. 이해돼요? 절대값이잖아. 그 의미도 이제 해석은 해드릴게. 무튼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 이 1번 그래프를 이번엔 둘 다 절대값이다 보니까 x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하고 최종적으로는 원점에 대해서까지 대칭 이동을 해서 표현하더라가 바로 마지막 그래프라고. 오케이? 왜 그러는지를 표현해 드리면 이런 거야. 위에 있는 녀석에 대한 표현부터 봐보면 쟤는 기준이 fx가 양수인 쪽은 그대로 fx고 절대값이니까 fx가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 fx로 꺼내진다고. 그죠? 그럼 결국 뭐가 나온 거야? 음수인 쪽이 fx가 기준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fx가 기준이다 보니까 fx의 그래프를 다 사용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아래부터는 x가 기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x가 양수인 쪽과 x가 음수인 쪽으로 나뉘고요. 이때는 fx가 되고 이때는 f 마이너스 x가 된다고. x 대신 마이너스 x 나타나는 거 우리가 y축 대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대칭이 y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돼? 어떤 기준? x가 음수인 기준. 그죠? 그래서 이 녀석으로 대칭 이동되고요. 얘 봐봐. 얘는 y가 양수인 쪽, y가 음수인 쪽으로 나눠서 y는 fx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얘는 y는 마이너스 fx라는 녀석이 나타나겠지.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왔을 테니까 반대쪽으로 넘긴 거예요. 가능해요? 그러면 y 대신 마이너스 y는 x축 대칭이니까 음수인 영역, 곧 y가 아래쪽인 영역은 위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대칭한다. x축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포인트가 나타났는데 마지막 왜 너는 그렇게 3번을 다 대칭 이동해야 되니? 라는 표현이 왜 나타나냐면 절대값이 2개가 붙으면 x가 양수인 쪽, y가 양수인 쪽이 기준이 돼서 y는 fx라는 녀석이 표현된다고. 그지? 그러면 기준이 2개면 이 녀석에 대한 반대 부분, 곧 얘가 아닌 부분이 4개예요. 결국 3개가 나타난다고. 왜? x가 양수면서 y가 음수인 부분이 있겠지. 그죠? x가 음수면서 y가 양수인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x가 음수면서 y가 음수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이 2개면 그 절대값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국 둘이 나타나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 4가지의 경우가 나타난다고. 그중 기준점이 되는 한 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이 3가지가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x가 양수 y가 음수면 y가 마이너스 y가 될 테니까 결국 y 이퀄 마이너스 fx인 x축 대칭의 그래프가 x가 음수고 y가 양수면 x의 음수란 녀석이 안에 있는 녀석을 f 마이너스 x로 꺼내고 최종적으로는 y 이퀄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얘는 x축 대칭, 얘는 y축 대칭, 얘는 원점 대칭이라는 녀석들의 대칭 형태가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이렇게 대칭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들이니까 왜 네가 3개 나타납니까의 표현을 주기 위해서 한번 꺼내본 거야. 근데 얘네들을 항상 이렇게 꺼내서 표현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뭐 하자고? 스타일을 고정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볼게. 딱 하나만 더 해볼 테니까 이 의미 봐봐. 자, 예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예시는 조금 불편해요. 내가 최대한 불편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이런 녀석의 그래프 있다 치자. 얘는 이제 y는 fx라고 표현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도형의 방정식은 나중에 fx, y는 0입니다라는 음함수를 표현하는데 일단 그런 거 둘째 치고 그냥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절대값을 첫 번째 그래프랑 두 번째 그래프랑 세 번째 그래프랑 네 번째 그래프로 만들어서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x 전체에다가 절대값 붙인 거, 두 번째는 x에다 절대값 붙인 거, 세 번째는 y에 절대값 붙인 거, 네 번째는 둘 다의 절대값 붙인 걸로 한번 가보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1번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의 형태에서 양수인 쪽은 그대로 놓고 음수인 쪽은 대칭해서 올린댔잖아.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그래프는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기본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출발한다 했고 기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에서 절대값이 전체에 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항은 아래쪽에 있는 음수의 영역을 위쪽에 있는 영역으로 올려서 지운다고요. 의미 괜찮죠? 초승달 모양. 오케이? 예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x에만 절대값 붙인 거야.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빠도 표현을 해드리자면 여기는 fx, y 라는 녀석이 0이라는 식이 됐고요. 여기는 f 절대값 x, y라는 녀석이 0이라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본다고. x에만 절대값을 붙인 거야. 의미 괜찮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x가 양수인 쪽이 그대로니까 x를 기준으로 오른쪽, 곧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그래프는 그대로 남는다고요. 괜찮겠어? 오케이? 자, 갑니다. 잘 따라와 봐요. 표정들이 지금 매우 아주 지금 복잡해. 그죠? 단순하게 생각해. 절대값이 x에 붙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만 듣자고. 오케이? x에 붙으면 x가 양수인 녀석만 남기자고요. x가 양수라는 건 결국 이렇게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만 얘기한다고. 가능해? x의 절대값이 붙으면 x 양수만 남겨. 그리고 이제 이 절대값이 x와 y에 붙어있는 상황은 함수에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지워버려.
그리고 얘를 x 입장에서 음수 쪽으로 대칭시켜서 붙이라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 그림 그대로 이쪽 음수 쪽을 채운다. 가능합니까? 자, 한 번 더 가볼 테니까 여기 봐봐. 얘는 fx 절대값 y, 0이라는 녀석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y에만 절대값 붙인 거야. 그러면 일단 내 목적은 y야. 자, 본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본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요. 그죠? 그 상태에서 y만 기준이니까 y가 양수인 쪽을 그대로 두자고. 그러면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걸 그대로 두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를 그대로 둔다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생각하지 말자고. 가능? 그리고 나서 뭐 해? 음수 쪽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음수 쪽 채울 땐 이걸 그냥 접자고. 오케이? 이거 접으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오뚜기 모양. 가능? 오케이? x의 절대값 붙으면 x의 양수만 남기고 나머지 쪽은 이걸로 채우고, y의 절대값이 붙으면 y의 양수인 부분, 곧 y가 양수인 x축 위의 부분은 그대로 두고 그 녀석을 y가 음수인 부분을 채우고, 마지막 네 번째 f 절대값 x 절대값 y가 나타나면 이 상태는 둘 다 양수인 쪽이 기준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우시라고.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 부분을 다 채운다고요. x가 음수면서 y가 양수인 부분을 이 녀석을 접어서 채우고, x가 양수면서 y가 음수인 부분을 이 녀석을 접어서 채우고, 그리고 이 녀석들에 대한 마지막 부분, 이 부분도 채운다고요. 가능해? 이 하나로 나머지 부분들을 채운다고. 이 하나로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고. 이 하나로 나머지 부분을 채운다고요. 이게 절대값 그래프의 첫 번째 표현이라고. 의미 괜찮을까? 분명히 복잡해. 그래서 이 문제의 출제 경향은 무조건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출제된다고요. 스타일을 고정시키라고. 쟤네들을 다 뿌려 헤쳐서 표현하기가 힘들다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러한 녀석들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요런 거 가봅시다. y 이퀄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그래프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이러한 녀석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냐 라고 했을 때 포인트 잘 잡아요. 얘를 가장 쉽게 그리는 방법은 정점 찾으시면 돼. 원래는 그래프 우리가 이거 나누는 거 알죠? 세 개의 지금 기준점이 나타나니까 범위 4개로 표현되는 그래프야. 그지? 절대값을 해석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가장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점을 찾습니다. 정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0이 되는 x의 값들을 대입해서 값을 찾는 거야.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y의 값은 0, 1, 2가 되니까 3이 되고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는 값 0을 대입하면 1, 1만 나면서 y의 값은 2가 되고요. x의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는 값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절대값 붙으면 3이 되죠. 그지? 그러면 정확하게 0이라는 x의 값에서 y 값이 2, 1과 마이너스 1에서는 3, 3이 되지. 얘네들을 직선으로 이어. 가능해?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이니까 그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하나만 더 구합니다. 어디? 마이너스 2와 2. 그 값보다 하나씩 작은 것들과 큰 것들을 하나씩만 구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의 값은 마 3, 마 2, 마 1이니까 6이 되고요. x의 값에 2를 대입하더라도 1, 2, 3이 되죠. 다 더하면 y는 6이 된다고. 대칭형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표현이 존재하면서 마이너스 2일 때 6이라는 점을 찍어서 직선을 연결하면 그래프 완료. 오케이? 사실은 이 옆에는 연속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만 굳이 그것까지 다 안 그려도 완성. 오케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의 그래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하나 볼게요. 절대값 그래프의 세 번째 표현은 뭘로 갈 거냐면 이런 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절대값 x와 y의 합이 1이다. 표현은 절대값 x와 절대값 y의 합으로 표현되는 모든 문제는 뭐로 가셔야 되냐면 마름모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 녀석의 표현도 사실은 가장 쉬운 거 위에서 힌트 드렸죠? 뭐 찾기? 정점 찾기라고요. 정점을 찾을 건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면 언제나 한 녀석이 0일 때 나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절편을 찾는 거. x에 0을 대입하면 y 절대값이 1이니까 y 값이 1과 y 값이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다시 y에 0이라는 녀석을 대입하면 그 값에 따라서 x가 1이 있고 x가 마이너스 1이 있겠지. 이 녀석을 그래프 위에다가 찍는 거야. 자, 찍으면 x가 0일 때 y가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일단 이 그래프 위에 점이겠죠. 두 번째, y가 0일 때 x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되지.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y와 x의 1차 함수잖아. 맞아? 그러면 직선으로 다 연결하는 거야. 그래프 완료. 오케이? 절대값들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모든 그래프는 정점을 찾으셔서 점을 찍고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완료라고. 근데 그게 x에 대한 y와의 함수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x값에 대한 y값을 찾고 함수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음함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x와 y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녀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꼴들이 보여졌을 때는 그 녀석 안에 x와 y가 기준이 되는 각각의 좌표들을 찾아서 찍으시면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정리 한 번씩 하셔서 옆에 있는 12번 문제가 사실 이 녀석에 대한 활용인데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는 굳이 다루시지 말고 일단 이 녀석에 대한 쭉 연습을 또 여러분들의 과제 하이메스에 아마 들어있을 테니까 연습 한 번씩 하셔서 완료를 꼭 해오시기 바랄게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치지 않고도 출제하는 범위예요. 알겠지? 오케이.